어떻게 이슬람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뭐 하겠다 생각은 아니었고 네. 저도 인생이 꼬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남자 박지훈입니다. 네, 저는 어린이들의 동심과 우리 어른이들의 동심까지 책임지는 박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에서 하는 일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이런 미션을 저희가 받았죠. 네. 오늘도 저희 국밥 한 그릇 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처럼 후루룩 저희가 쉽고 재미있고 든든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아주 특별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 전문가입니다. 오. 튀르키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에 계신다고 하는데 유로메나 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이제 메나가 문제인데요. 네. 메나가 사실은 좀 국적 없는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말은 아니고 네. 예. 미들 이스트 하면은 ME잖아요. 예. 네. 그리고 노스 아프리카 하면 NA잖아요. 아. 메나 하면은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 영어의 앞자만 따서 보통 서양 학자들이 미나 또는 메나 지역이라고 불러요. 중동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 북아프리카 기니까 아. 영어로도 말도 길잖아요. 우리도 중동 북아프리카 하면 길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셋을 뭐 유중북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그냥 유럽메나로 가자. 아, 오. 되게 큰 지역을 연구를 하시네요. 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연구소가 유럽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예. 미들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명 교류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디를 저는 맡고 계세요? 어디 할 것 같습니까? 딱 생각하면 유럽 쪽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아, 중동. 네. 중동의 이슬람. 네, 중동 북아프리카. 네. 예. 그러면 이슬람학으로 석박사를 지금 네. 네. 이거 쉽지 않은 이력인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슬람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저도 인생이 꼬인 거예요. 예. 처음부터 뭐 하겠다 생각은 아니었고 네. 제 언어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아랍어를 배우러 좀 다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공부하니까 굉장히 가까운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원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쉬운데. 네, 쉽지가 않아요. 오. 저도 뭐 이슬람으로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라고 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언어적인 관심, 그다음에 역사의 관심,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비슷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편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예전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아졌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석유만 갖고 살아왔는데 예. 석유를 다들 안 쓴다고들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뭐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겠지만 석유밖에 없는데 석유를 사람들이 안 쓴다고 그러면 이거 나라 어떻게 합니까? 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사우디가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네, 거를 네. 미국이 해주는데 미국이 나 지금 바빠 중국 때문에 잠깐만 있어봐.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화가 나는 거죠. 예멘의 후시 반군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보낸 건데 그런데 그때 하루 사이에 날아간 석유가 500만 배럴입니다. 500만 배럴. 배럴? 예, 500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가 270만에서 290만 배럴입니다. 네? 하루에요? 네. 그러면은 그 2배 넘게 사라진 거예요? 날아간 우리나라 전체 쓰는 배럴의 2배 정도가 2배.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사건이 나면 미국이 뭐 보호한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미국도 살짝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때 전체적으로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관심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지 네. 이란하고 사우디는 원래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최근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국교 정상화됐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걸 7년 예. 만에 복원을 한 거죠. 복원한데 복원한 것도 그 예멘의 예멘. 후시 반군이 미사일 날렸을 때 그 배후가 이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들.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 상황이 나쁘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좀 내려놓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가급적 싸우지 말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중동 이야기 참 재밌는데요. 네. 제가 오늘 튀르키예 남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국밥 한 그릇 주제는
이것도 7월 중순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그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밥 한 그릇 네. 1회 방송에서도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씨가 또 출연했었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2월에 튀르키예에서 대지진도 발생했었고 5월에는 대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뉴스도 많이 쏟아졌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튀르키예 나라 사정은 어땠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터키 돈은 거의 바닥입니다. 터키의 리라가 그 끝을 모르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네. 가끔 미국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유럽한테 불편하고. 네. 그럼 내버리면 되죠. 큰 소리 하고, 야, 네. 너 이따구로 하지 말고, 난 너하고 안 놀아! 하면 못 하는 거죠. 못 하잖아요. 뭔가가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튀르키예 때문에. 튀르키예. 그런데도 튀르키예가 지금 버티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기가 막혀요. 튀르키예를 포기하고,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하고 맞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위치는 그렇지만 경제도 그렇고 지진도 나고 지금 난리인데 참 놀랍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 이번 대선에 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연임에 성공했고 예.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엉망인데. 좀 안타까운 게, 야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예. 너무나 인성이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이 좋으면 좋은 건데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아니요, 겁니까? 지금 네. 여기에서는 부드럽고 간디어 같은 분이 나와서는 안 되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리더십이 보여줄 수 있어야 있는 되는데. 야당 지도자가 나와야 이끌 수 되는데, 있는 그 선거전을 해보니까, 이 지금 지진도 났죠. 경제 어렵죠. 근데 사람들은 에르도안 때문에 그랬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르도안이 더 믿음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강하게 리더십을 그렇죠. 보여야 되는데 못 보였다는 거네요. 못 보였습니다. 예. 에르도안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종교의 힘으로 선거에서 이겼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이분이 종교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거든요. 네. 오스만 제국이 세상에서 굉장히 넓은 땅을 네. 무려 600년 동안 지배한 나라입니다. 600년이요? 600년을. 조선왕조보다 더 길게. 조선왕조는 그래도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쵸. 여기는 다양한 말을 쓰는 사람들을 그 넓은 땅을 60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한반도를 한 500년 지배한 게 조선왕조인데 그거보다 더 더 오래 크게 동유럽까지. 오. 그런데 망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1923년에 지금의 튀르키예 공화국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들었던 튀르키예 국부 아타투르크가 왜 망했는가를 본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네. 그럴 때 보니까 이슬람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일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오. 그리고 아랍과 너무나 많이 엮여 있다. 튀르키예는 원래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때 총리 때는 대통령은 그때 허수아비였거든요. 근데 바꿨어요, 그거를. 네. 대통령을 실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바꾸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또 해버려? 네, 그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아랍 알파벳을 버리고 서구 쪽 알파벳, 그러니까 라틴 문자 같은 네. 예, 그 키릴릭이라고 하는 거, 그 알파벳을 썼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민들이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니까 예. 못 믿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어라. 그런데 믿는 거는 사적인 공간에서만, 공적인 공간으로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 이란이나 이라크 정통 무슬림 국가하고 사우디하고 튀르키예가 좀 차이가 좀 있는. 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일미 여성들이 히잡도 안 쓰고, 네. 뭐 디스코장도 있고 술도 조금 더 마시고 다 자유로운. 굉장히 자유스러운 네. 나라였어요. 그게 100년 동안 그래 온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빴잖아요. 근데 에르도안이 대선 승리 직후에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새로 임명했다고 해요. 튀르키예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튀르키예 잘못 가고 있다, 경제. 네. 그랬을 때 튀르키예는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서양의 음모다. 어허. 우리는 우리식으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비꼬아서 사람들이 그래 튀르키예가 만약에 저런 경제 정책으로 성공을 하면 정말 그 전 세계의 경제학 개론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좋아요. 맞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따른 유럽
외교안보 정책 전망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특히 튀르키예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 중에 유일한 예전 친러 성향의 국가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반대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 놀라운 반전이 났다면서요. 놀라운 반전이요?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 저쪽으로 예. 뭐예요?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하려면 네. 튀르키예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럼 어떻게 변신한 그러니까 거 맞아요? 스웨덴이 아이고 그렇게 할게. 오. 튀르키예 그래. 오, 스웨덴이요? 예, 어? 그렇게 할게. 미안해. 들어가야 되니까 나토에. 어. 그리고 또 하나 튀르키예가 또 하나 얘기하죠. 야 그리고 우리가 나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EU 될 거야 EU. EU 가입 너 지지할 거지? 스웨덴이 그래 EU 우리 가입 지지할게. 얻어낸 거예요. 좀 얘기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에르도안 느낌이 네. 러시아 느낌이 팡팡 나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친러라고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친서방 쪽으로 완전 돌아섰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요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붙어서 서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항상 부딪혀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양쪽을 이용을 해서 아하.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궁극적으로 잘 살려면 네. EU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에르도안은 이게 다 정치적 행보인가요? 에르도안 이렇게 하는 건? 네,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튀르키예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가요. 우리로 치면 우리 사드가 있잖아요. 예. 네. 미국 사드가 아니고 네. 러시아 사드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국을 화나게 한 건 뭐냐면 튀르키예는 나토잖아요. 예. 당연히 미국 F-16인데 F-16을 막는 거는 S-400이라는 러시아 걸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F-16의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그치. 그래서 난 너희들 지금 뭐 F-16 더 팔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 판다. 그래? 그럼 알았어. 그래놓고 2019년에 뭐를 했냐면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S-400을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험 대상을 F-16으로 한 거예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게 뭐냐? 유럽도 주 전투기가 F-16인데. 오. F-16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주력 전투기라.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중지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번에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는 조금 지진 나고 이래도 에르도안 이렇게 외교는 러시아, 미국, 유럽, 스웨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경제는 힘들지만 외교는 잘한다. 야, 그래서 튀르키예를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유럽이 튀르키예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난민. 만약에 너희들 심기 건드리면 난민 보내버린다. 그거예요? 튀르키예에 있는 시리아 난민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얼마나 돼요? 맞춰보십시오. 저는 대략 한 몇백만 있는 걸로. 예, 몇백만이에요. 예, 350만 명입니다. 시리아는 인구가 측정이 안 돼요. 지금 진짜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튀르키예 이런 데 가 있고. 바로 옆에 나라니까 예. 국경을 개방을 안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안 가죠. 문 열어줘 뿐다 이게. 문 열어보면 그 400만 예, 문 열어준 것도 가면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모르는 네. 체하고만 있어도 가는 거죠. 가는 거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럽이 뭐라고 그럴 때마다 알았어, 문 조금 열까? 그러면은 유럽이 굳이. 에르도안의 이런 급격한 태도 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에르도안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 튀르키예 에르도안의 목적은 본인이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거예요. 오스만 트루크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네. 그게 몇 년 전인데 그걸로 간다고. 그런데 에르도안의 지지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가 2071년에 그 영광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가다가 같은 언어 계통사는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아제르바이잔하고 튀르키예가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튀르키 입장에서. 그 안에 딱 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란인가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원수잖아요. 못 가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옆에 아르메니아가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요. 한 40km 되는데 거기 철도를 놔서 통과만 한다면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네. 예, 그런데 가려는데 아르메니아는 어느 정도 오케이까지는 했는데 안 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란. 이란이 싫어한다. 나는 반대세. 이란은 느낌상 다 싫어. 그 동안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소련의 지배에 있었던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연결하는 게 튀르키예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럼 그렇게 연결하면 중국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까지 온다고요? 중국 붙어 있어요 그 나라들. 그렇죠. 나라들이. 근데 중국으로서는 위협이죠. 그럼 앞으로 에르도안이 러시아나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친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그러진 될까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줄타기랑 심이라고. 줄타기. 줄타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나가야 되는 길목이 있고 자기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교통의 사람들과 이어지려면은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죠. 구독. 자 궁금한 거 사실 이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네.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이 에르도안이 당선된 거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르도안은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미국한테 얻을 건 없고 줄 건 주고 해야 되는데 얻을 거를 얻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쵸. 줄 건 다 줘버렸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게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정책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정부의 정책이 다르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알림 설정!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요즘 튀르키예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외교 노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은 없어야죠. 전쟁은 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북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서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박현도 교수님 너무 말씀 재밌게 하시고 네. 너무 역사적 얘기하고 다 해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예쁜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강대학교 유로매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국밥 한 그릇 후루룩 말아먹듯이 국회에서 이슈 쉽게 전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국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